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인데 비가 살살 옵니다. 과연 마르크스의 유령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단편 강좌를 열려고 하는데, 특히 이 데리다의 이 작품을 그냥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해부하면서 오늘날 이 유령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마르크스의 유령이 오늘날도 예술 철학적으로, 문화 철학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찰하면서 마르크스의 유령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인데, 데리다는 1993년에 자기의 후기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작품 마르크스의 유령을 발표합니다. 사실 데리다는 그 전에 워낙 자기의 해체론으로 얘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상당히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프랑스 국민들에게 인정을, 정치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죠. 사실은 프랑스 국민 자체는 상당히 좌파적인 그런 국민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독일은 상당히 냉소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건 그 프랑스 국민은 상당히 좌파적인 그런 사고와 실천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라디컬하게 움직였다고 할 수 있죠. 독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좌파적인 그런 위대한 국민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국민도 여기에 못지않게 상당히 위대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곧 일본을 앞질러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국민성이라든지, 제가 볼 때 프랑스를 한국에 비유한다면, 일본을 독일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 국민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인데, 일본 민족은 그 정도의 사유도 갖고 있지 않고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국가 위주의 그러한 정치를 하는 국가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 그래서 일본 국민은 수상을 끌어내린다든지 천황을 죽인다든지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죠?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국민의 어떤 이 위대한 정신에 반할 때에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프랑스 국민 못지않은 그러한 위대한 민족이죠. 이 점에서 저는 포스트 모던적으로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질러 가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어떤 이러한 자연과학 쪽에서의 부족한 기술조차도 언젠가는 일본을 앞지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본은 상당히 많은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다라고 철학자로서 자부하며, 그들의 요즘 나오는 모든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WTO에 반하는 그러한 작태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자유무역 그러한 세계 조항을 어기고 자유무역으로 대국을 잃었음에도 그 자유무역을 거절하는 그런 독특한 독단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이러한 일본의 어떤 작태는 제가 볼 때에 충분히 어떤 오늘의 데리다의 마르크스의 유령을
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듯이 저의 오늘 이 강좌도 일본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강좌가 되지 않을까 여도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르크스는 자기의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1848년도에 나온 그 공산당 마니파스토라고 하는 그 책에서 공산주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의 유령을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데리다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르크스는 자기의 작품들에서 그 유령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공산당 선언에서의 이 유령을 데리다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어떤 유령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본론과 그 다음에 경제철학 수고, 이런 책들에서는 그룬트리스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작품들에서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유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유령을 이야기했어요, 공산당 선언에서. 그런데 다른 작품, 자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룬트리스라든지 또 경제철학 수고, 자기의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교황 가치로 변화될 때에 그 현상 안에서 자본주의의 유령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유령은 철저하게 그 화폐라든지 물신화된 그러한 교황 가치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유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유령이 마침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라는 이 말과, 그 다음에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이 말과 자본론에 나오는 자본주의의 물신론을 이야기하면서, 자본론의 물신 패티시즘을 이야기하면서 패티시스무스 안에서 나타나는 그 유령적 특성을 마르크스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령은 두 개예요, 마르크스한테서. 스펙터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 데리다는 이 두 개의 유령을 다른 방식으로 대치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작품에서. 그러니까 1993년도에 데리다가 이 작품을 사용할 때에 나왔을 때에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공산주의가 어쨌든 실패하고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급부상하면서 미국의 어떤 그 중심으로 일어난 자본주의의 승리를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데리다가 미국의 사회에 이러한 것을 던졌다는 건 하나의 폭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후쿠야마라고 하는 일본 철학자가 미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는 종말론을 언급하면서 사회주의의 종말은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승리로서 나타났고,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앞으로 1990년대 이후의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후쿠야마의 진단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었을 때에 데리다가 마침내 미국의 어떤 그 자본주의자들에게 똥을 퍼붓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마르크스의 유령이라는 작품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 상황에서 데리다는 그 미국의 그러한 승리,
공산주의를 이기고 자본주의가 이제부터는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승리감을 비웃으면서 데리다는 마르크스의 유령은 죽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마르크스의 유령에 대한 데리다의 진단은 철저히 그렇게 순진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의 뜻은 뭐야? 유령은 존재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부재와 존재의 변증법적 운동 안에서 움직이는 게 바로 유령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령은 결코 존재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도 아니고 존재도 아닌 거야. 그런데 뭔가가 미래에 유령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미래적인 어떤 그런 공포가 들어있는 게 유령의 출몰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1840년대에 공산주의의 어떤 이러한 유령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마르크스는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그러한 그 작품을 통하여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공산주의의 혁명의 기운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래로부터 이미 도래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방식으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어떤 이러한 그 뭐죠? 유령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유령은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뭐야? 몰아내야 될 유령인 거죠. 여러분들 무당을 통하여 귀신 포닥거리를 하잖아. 그거를 영어로 엑설사이징이라 그러잖아요. 독일어로 엑솔시렌이라 그래서 라틴어 계열에서 나온 이 단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는 것은 쫓아내야 될 유령이 아닌 거죠. 그러나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신 숭배를 통한 이 유령은 쫓아내야 될 귀신이라는 거야. 마르크스는 이 유령을 쫓아내야 사회주의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마르크스가 그 자본주의의 유령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지. 이 두 개의 마르크스의 유령론에 근거하여 데리다는 이제 이것을 하이데거의 존재와 부재의 변증법, 그러니까 뭐야, 이걸 뭐라 그래요? 음패와 탈은패의 변증법에다가 적용시키기 시작합니다.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그러니까 유령은 음패도 아니고 탈은패도 아니야. 존재와 무의 경계에서 보일랑 말랑 하는 게 유령입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인들은 이 마르크스의 유령이 사라졌다라고 좋아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자본주의가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실업과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양극화, 실업, 그 다음에 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떤 엄청난 차이, 또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잖아, 자본주의가 오늘날도. 그죠? 모든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으로 사유한다든지, 그리고 또 노동자에 대한 어떤 이러한 처우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자유경쟁 속에서 승리한 자들의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또 한 가지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의 또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교육, 의료, 그 다음에 공적인 어떤 교육과 의료와 같은 건 공적인 거잖아. 종교, 이런 것까지 다 침입해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을 망각한 채 자본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귀신이 완전히 떠났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귀신이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착각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자유주의의 어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귀신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미국인들의 어떤 이러한 승리도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데리다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유령은 뭐야? 화폐와 상품을 통하여 물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게 어떻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사는 이 세계에서 그 유령이 어떻게 사라진다는 거야?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한쪽 편에서 가난한 자와 자본주의를 통하여 경쟁사회 속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자들의 고통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 세계의 실업과 그 다음에 자본으로부터 축출된 자본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 이런 자들의 신음 속에서는 언제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유령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 그런데 뭐가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와 세계 무역을 한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배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정신까지도 사라졌다라고 자축하느냐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데리다는 자기의 유령론을 갖고 와서 철저하게 자본주의자들의 그러한 승리의 함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코 유령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유령은 언제나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때 또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 것이 또한 다른 방식으로 또 감추어지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유령이든 물신숭배를 통한 유령이든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의 유령이든 이건 어떻게 나타나요? 어떤 사회의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노동자의 사회로부터의 어떤 소외, 오늘날 한국 사회는 뭐가 되겠어요? 정식으로 취직하지 못한 자들의 아우성, 그죠? 월급이 장난 아니게 차이 나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비가 비싸서 교육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자본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은 부분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 역시도 공산주의의 유령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러한 부작용으로부터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수정 자본주의로 갔던 것은 결코 마르크스의 유령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이 유령은 자본주의의 부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공산주의의 유령이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제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인간성의 파괴라든지 소외라든지, 그 다음에 물신숭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그걸 뭐라 그러죠? 자본주의의 유령이든 어느 쪽 유령이든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데리다는 자기의 선생 하이데거의 은폐와 탈은폐, 그러나 하이데거 역시도 어떤 현존의 형이상하게 잡혀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차형과 흔적의 개념으로 이러한 유령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 예도는 여기에 데리다의 견해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이데거 부분은 하이데거를 오해한 부분이 많아요. 제 강좌에도 있는데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데리다는 자기의 유령론을 하이데거를 넘어서서 자기의 차형과 흔적이라는 이러한 개념들 안에서 자기의 유령론을 이야기하면서 마르크스의 유령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미국의 그가 데리다가 얼마나 많이 미국에서 강연을 했습니까? 주로 처음에는 존스 바바라 대학교에서 자기의 어떤 작품을 세 권의 뭐예요? 목소리와 현상, 그라마톨로지, 그 다음에 60년대에 미국에서 발표했잖아. 그 다음 또 한 권은 또 뭐야? 그 글쓰기와 차이. 이 세 권을 발표하고 일약 스타가 됐잖아. 그리고 1993년대에 자기의 이 작품을, 마르크스의 유령을 신자유주의의 한복판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미국에서 강좌를 들었던 자들은 이 뭔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뭐 마르크스가 살아있다라는 건지, 저 새끼가 지금 공산주의와 소비에트가 완전히 멸망한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크스를 왜 들고 나오지? 마르크스는 죽지 않았나? 이지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데리다가 마르크스를 소환해서 마르크스의 유령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의 해체론에서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게 미국에서 데리다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것이 읽혀졌을 때 많은 자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참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햄릿을 이용합니다. 햄릿 알죠? 섹스피어의 햄릿을 갖고 오면서 자기의 작품에서 유령은 쫓아내야 될 게 아니라 환대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데리다의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후기 작품에서 이제 정치 철학으로 간단 말이야. 데리다가. 그런데 환대의 개념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 유령은 쫓아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대해서 이 유령을 가지고 정치에서 또 다른 마르크스의 어떤 유령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령이고, 또 자본주의의 유령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신 숭배의 어떤 자리에서 이러한 자본주의의 구조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두 개의 유령단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대리단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응? 저는 철학자로서 마르크스가 죽으면 예수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세계의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이 세계의 힘없이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억압당하는 자들, 그리고 법의 보호망으로부터 제외된 자들, 이런 자들의 신음이 있는 곳에 예수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죠? 이게 마르크스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세계의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가 있는 곳, 그리고 사회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 희생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마르크스는 죽지 않는 거죠. 영원히 역사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보이지는 않아. 그죠? 왜? 구조는 언제나 이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여버리고 그것을 물어봐 버린다는 거예요. 존재는 물을 언제나 이기는 거죠. 이해가 돼요? 존재는 물을 이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예도의 말입니다. 존재는 물을 이기는 것 같아요. 맞죠? 존재는. 왜? 돈 있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선 다 되잖아. 웬만한 거는. 그 존재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그 존재가 그 존재로 다 되는 게 인간사일 것 같으면, 무에 대한 실제로 오는 비존재라든지 존재의 배후에서 또 다른 존재로 옮겨가는 존재를 있게 하는 토대라든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존재의 실상 같은 거 이해가 돼요? 그건 다 유령이죠. 유령은 언제나 존재의 배후에서 존재를 뒤흔드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이 비존재라든지 보이지 않는 이 무는 언제나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야. 그러니까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무서운 거야? 아니면 눈가리에 보이는 존재가 무서운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인간사가 있으면 끝인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 없습니다. 모든 세계는 유령에 의해서 존재가 위협받는 그런 세계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모든 시간성은 현재에 이미 과거와 미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데리다의 유령론은 하이데거의 현재 안에 미래와 과거가 함께 들어있는 이러한 시간성을 옹호하고 있다는 거죠. 유령은 언제나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죠? 현재, 과거, 미래 다 개소리죠. 미래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미 모든 인간은 미래를 함께 갖고 살아가. 현재에. 그리고 자기 과거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를 사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니까. 예도가 언젠가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하이데거의 시간론을 갖고 이야기할 때 제가 페북에 썼던 글도 그런 주제잖아. 그죠? 그런 주제를 유령론에서 데리다는 그대로 갖고 옵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러한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저 삼성에 거대한 빌딩이 있다고 합시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엄청난 어떤 그 건설과 그 엄청난
뉴욕의 빌딩 숲, 여러분, 그게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 보이는 존재 배후에, 그것을 세우려고, 그것을 서포트 하려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유령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야? 그게 그 자본주의의 중심을 여러분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하고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승리했느냐는 말이야. 맞죠? 지금도 그렇다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자본주의가 갖고 있었던 그 무수한 승리 배후에 얼마나 많은 이 세계에 힘없는 제3세계 민족들이 자원과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자기의 권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갔느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그 물가를 못 따라가서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나 발전이 중요하고 진보가 중요한 이런 자본주의의 역사관 배후에는 언제나 마르크스의 유령이 숨어 있다라는 것. 탁월한 해석이죠. 그죠? 우리는 그 희생 위에서 우리의 문화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문화는 언제나 이런 경쟁에서 뒤진 자들을 죽이고 승리의 나팔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유령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데리다의 책 중에 다른 책들은 철학책 같지 않은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데리다를. 여러분. 하이데거를 오해한 부분도 용서가 될 정도로 통쾌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수천억을 가진 자본가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경쟁에서 뒤진 자들이 존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국이 G20에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다른 국가들의 어떤 그죠? 자본주의는 미국 중심이잖아. 그죠? 얼마나 많은 다른 국가들의 희생이 있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우리는 4~5천 원을 주고 마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마시기 위하여 자본주의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가져오는 커피 값을 지불하느냐? 천만의 말씀. 자기들은 지불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들의 피나는 노동력을 값싸게 사서 자본으로 유용해서 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조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까? 그 배후에 패배자의 유령을 여러분들은 갖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리다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마르크스의 유령을 썼다는 거죠. 미국 놈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인들은 조금 알아들었지. 알 수가 없지. 유령론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유령, 예도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유령이라는 탁월한 강좌를 열었잖아, 그죠? 그것도 거의 400명을 히트를 칠 정도로 조회수 400개를 찍었는데 강좌하자마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유령이 살아 있습니다. 실제와 가상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실제는 가상을 갖고 있고 가상은 자기 배후에 실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은 언제나 무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무는 언제나 존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와 무의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무보다 더 적은 실제는 무보다 더 적은 것, 해석된 것이고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파괴된 실제요, 우리가 해석한 세계요, 그 해석 가운데에 우리는 언제나 그죠? 예도의 말입니다. 마르크스의 유령을 억압하고 존재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이 교훈을 기억할 때에 수정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 유령의 출몰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것을 보상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자본주의라야만이 앞으로 미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그죠?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 또 한 가지,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조건 없이 자기의 승리를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 그런 것은 언제나 마르크스의 유령을 통하여 자본주의 속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데리다를 통하여, 데리다는 마르크스의 유령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예도는 이 세계에 마르크스의 유령이 있는 곳에 예수의 정신도 함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오늘 강좌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추스.